3월 1일자 주간 시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나라만 장을 개장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일어났고요. 이 상승의 원인은 미국에서 약 2,000조, 1.8조 달러 그 정도의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고요. 그게 나스닥 지표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선물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은 상승했고 다우는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떨어지고 상승했었던 게 지금 전부 다 상승으로 다 전환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내일 시장이 갭으로 상승해서 1포인트나 2포인트, 여기 2.8포인트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한 2포인트, 2% 정도 올라가지고 한 60 정도, 50에서 100 사이 정도로, 1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50 정도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추가로 부양책이 나온 게 3조 달러예요. 3조 달러는 지금 원달러 환율로 계산을 하면 1120원, 3300조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런 자금을 땡겨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게 빅스인데 13불 정도까지 한번 쇼크를 줬다가 올라가길 원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매집을 하시면 되고요. 8불 정도 되면 다시 10불로 올라오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PPT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트인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이거예요. 그냥 제일 위에서 볼게요. 이거예요. 잠깐만요. 네. 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경고하는 멘트예요.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셀 했는데 2017년도 2월이에요. 근데 시장은 20%에서 50%. 이거는 고위험 채권이에요. 1년 이상의 약 2년의 수익률 20%면 채권이 10%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S&P 500은 30%, 이머징 마켓은 55%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런 거라서 동일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원상복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정고점이니까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상향을 할 거다. 그런데 이제 부침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슈인데요. 이게 하나가 요약해 놓은 게 사라진 것 같은데 뒤에 나올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동원에서 유한테서 이거 상방을 주로 보시고 주식 투자에 대한 관념이 어느 정도 투철하신 분입니다. 외국인보다 우리 내국인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이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서는 그림만 나오시고 이분이 이렇게 그림을 추가해 주신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시고 이분도 자문 관리나 자산 관리하고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 있는 그래프 상태에서는 2020년, 21년에 1.35로 이제 살짝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던 4%, 6%, 4%, 3%가 있고 각각의 위험들이 있죠. 그 위험이 오더라도 4%가 되니까 이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건영 이분은 지금 국채 상승가 같아서 1.6까지 치솟았다가 1.4% 초반으로 밀려 내려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장기 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나스닥 지수는 0.5% 정도 반등이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 돌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드는 주가가 소폭 하락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패드 위원들이 겁을 먹었을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샥을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정도로 되어야만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금의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장 이슈 2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동원 이분이 정리해서 페이스북에서 올려준 거를 인용을 해온 거예요. 가격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 9%일 때 11%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8.5, 9.5가 됐을 때 35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지금 15만 원이죠. 27만 원. 그러니까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거고요. 12%라고 했을 때는 이게 25만 원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프리미엄 시장은 12% 정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21만 원이 됐죠.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은데, 지금은 단기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투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파란색 성상에 오셔야만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하이닉스만 떼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슈 3으로 보는 거는 백신인데요. 지금 1월 분기에 130만 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분기에 900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 9월에 하는 일들이 여기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넘어오기만 해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9월 이전, 한 7월, 8월, 그러니까 3분기가 되기 전에 전체가 끝나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맞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주나 4주 정도 기다려서 2차 접종까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사실상 10월 이후에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나라가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스라엘 예를 들면 접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와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10월쯤에 그거를 막아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치료제가 이전에 개발되어서 듀얼로 제대로 방어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업되는 분위기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얀센 빼고는 전부 다 이건데, 얀센이 도입되는 게 4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까지 9월까지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월봉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 차트를,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 작년 5월에 이 주간 시장 올리는 거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라고, 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거보다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3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을 때 여기까지 올랐죠. 여기서부터 적립식으로라도 무서우신 분들은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간 시점이 10월에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늦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이 오버슈팅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필수 불가결하게 옵니다. 이거랑 이거보다는 여기에 좀 더 가까워요. 지금의 상승의 폭은. 그러면 이 정도 하락이 3년 안에, 5년 안에 한번 왔다가, 2008년도까지 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왔다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스 위기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지를 하는지는 지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전략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일봉 분석인데요. 코스피 일봉 분석은 그때도 5월 달 거예요. 요 시점이었어요. 이때도 조금 볼리저 밴드 상단이긴 하지만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거보다 낮은 때네요. 9월이죠, 5월이죠. 여기입니다. 우상향을 쭉 달려가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힘을 비축했다가 올라가 버렸고, 다시 여기도 사실상 힘을 비축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들어오신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WDB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충격이 안 되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해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별인데요. 그때는 이제 5월 거예요. 2020년 5월 28일이죠. 이거를 보여드리고
네이버에 가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는데 선물로서 그 외국인이 산 거예요. 이게 해지 효과가 있는데요. 선물은 기본적으로 이거의 6분의 1이에요. 6을 곱해보면 36만, 그러니까 6 정도로 상방을 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았지만 판 거의 일부로 선물로 사놓고 간 거예요. 이게 하락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아니고 2천선에서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때도 얘기했어요. 얘가 줄어들면서 요거가 올라갈 거라고. 고점은 얘가 높고 얘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가 보통 이거 반대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코스피나 선물이나 이걸 두 개를 봐야 돼요. 과연 지금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가시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에 보시면 증권이 있어요. 바로 증권이 맞죠? 이거는 하는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코스피를 클릭하시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팔았죠. 근데 이건 1일이에요. 그래서 상별로 언제나 클릭해서 많이 안 팔았죠. 생각보다 적게 팔았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은 12월, 1월, 2월이에요. 마이너스 20조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선물로 바꿔버리면 선물도 팔고 있죠. 선물과 이거를 동시에 둘 다 팔고 있으니까 단기 고점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이거 기억나시나요? 6만 개였어요. 이제 6천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약이 6천 계약이네요. 그러니까 6천 계약이 아까 6만 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고 억 원이니까 2.8조? 네, 여기 하면은 110조.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물로 봤을 때도 3개월로 가면 아까 6만 원인데 그거보다 많이 팔았죠. 지금 상태로서는 외국인들이 잠시 단기간 팔고 나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 네. 그 다음에 기간이 이제 사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로는. 그러니까 기간은 지금에서 버티지 않고 올라갈 거라고 하고 연기금이 판다곤 했지만 이 정도는 매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팔고 나간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기금이 지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해치하지 않고 투자하는 중장기 펀드는 없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시간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좋은 종목을 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 시장 전체가 내려오는 거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이 연결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단기 채권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 단기 채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이거는 개별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2020년 1월에 10만 1,770원. 근데 2020년 2월 2일에 이게 10만 2,730원. 약 1,000원 정도, 1,000원도 못 올랐죠. 그러니까 요 정도라는 거는 금리가 1%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가 어때요? 진짜 안전한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폭락이 오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시점, 3월달 이 시점에 코로나 폭락이 일어날 때 단기 채권이 팡팡팡 뛰죠. 뛰는 거예요. 이거 왜 뛰냐면 불안하니까 돈을 판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에 차트로 놨을 때 채권만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이거는 5월 달에 열심히 제가 18년부터 계속 삼성전자 얘기는 했어요. 사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가격 대비해서 거의 2배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죠. 이 정도는 보통 삼성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하고는 여기서 다 팔았어요. 이 가격이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매집을 또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중은 절대 안 높여요. 높여버리면 결국에는 내려왔을 때 물려버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고 휴대폰도 좋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시장도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거다. 단기 내려왔고 이렇게 힘이 비축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H&M입니다. 제 대장주인데요. 어쩌다 보니 대장주가 됐어요. 여기가 2,000원일 때부터 사라고 많이 했고 그 전에도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때도 마찬가지고 사라고 했는데 얘가 어떤 종목이냐면 피눈물이 쌓인 돈입니다. 네, 피눈물이 쌓인 종목입니다. 여기가 2006년, 7년, 8년 개성공단이 막 잘 돼가지고 북한의 주 메인 기업이 현대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34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 그 개성공단 중단과 더불어서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던 계좌 가격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체결한 6천억 원짜리 10년짜리 장기 계약과 같은 계약들 다 취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거고요. 그래서 34만 원짜리가 2천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90%짜리죠.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만 원부터 들어갔어요. 만 원쯤이 됐을 때 들어갔는데 너무 심각하긴 한 거죠. 예, 만 원쯤 들어갔을 때 물려 있다가 2천 원대 울타기를 제대로 해서 3천 원의 가격을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일어났었고 우상향하는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진해운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사가 거대 해운사가 대형 해운사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H&M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살아남은 것도 이 기업 하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글로벌 해운사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던 가격이 2,000원 대가 있었어요 또. 근데 이렇게 튀어오른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과 밀접하게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러시아의 값만 들어와도 LPG 가스값만 들어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 가는데 여기 그림을 넓게 펼그 원래 6개월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단기 급등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은 반대편 어깨가 뭐 여기 똑같을 경우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어깨가 똑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반대편 어깨가 높아요. 높아요 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고 15,000원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면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의 가격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장이 열리면 내려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소외당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간 22,000원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저는 목표가가 일단 24,000원인데 그 가격이 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격에 다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 종목만큼은. 다른 종목은 보통 목표가가 거기에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파시면 되는데 이 종목만큼은 진짜 10배가 가거든요. 1000% 나는 종목. 1000% 나는 종목으로 살짝 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요. 개별 종목을 많이 찾아놨었는데 바탕화면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단은 나는데 이 종목별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종목을 보고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게 낫고 시향 분석은 시향 분석만 딱 자르고 주도주만 그리고 특히 감시하는 종목들만 한 개나 두 개 정도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3월달 장이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초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정확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나중에는 이제 차트로 나타날 건데 마이너스 100을 당할 각오를 하고 500을 먹자. 그게 제일 지금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그러니까 제
가치관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300%나 500%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로 갖춰서 내가 혹여라도 50% 당하고 80% 당하더라도 그 종목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지속해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자.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